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이즈는 줄이고 자신감은 더해드리는 빼닥터 강대원 원장입니다. 최근 SNS를 보시면, 사실 최근도 아니죠, 몇 년간 타임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디 프로필인데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탄력 있고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골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즈부터 촬영 기법까지 골반을 강조하는 사진이 많아졌는데요. 잘록한 허리 라인과 어울려 보다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주는 골반 라인. 오늘은 이런 골반 라인을 더 아름답게 가꿔주는 골반 지방 이식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함께 알아보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는 부드러운 S라인 곡선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S라인은 이제 가슴과 허리 그리고 골반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가슴은 보형물 수술로, 허리는 복부부터 뒷구리까지 지방 흡입을 통해 라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사실 골반과 엉덩이 부분은 보형물 수술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죠. 골반의 크기가 선천적으로 작거나 골반에서 대퇴골로 이어지는 부위가 푹 꺼져서 힙딥이라고 하는 좌우 라인이 움푹 패인 듯한 형상까지 보인다면, 라인은 라인대로 안 예뻐 보이고 다리 길이까지 짧아 보이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 바로 골반 지방 이식입니다. 내 몸매 중에서 복부나 허벅지 등의 군살을 지방 흡입으로 해결하고, 여기서 채취된 지방을 잘 정제해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골반과 힙딥 부위에 지방 이식을 시행하게 되면 동그랗고 매력적인 골반 라인을 얻는 것과 동시에 다리의 시작점까지 높아져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슴과 허리 라인으로 이어지는 S라인 곡선에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용량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200에서 300cc 전후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용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 몸의 상태가 얼만큼 예쁜 몸매를 드러내게 만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허리와 골반의 비율, 보통 2대3의 비율로 알려드리는데요. 사이즈로 다시 말씀드리면, 허리는 24인치, 골반은 36인치. 사실 이것도 본인 체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비율로 만들어 드릴 때 어떤 분은 골반에 좀 더 많은 지방이 이식되어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허리에서 좀 더 많은 지방을 흡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겠죠. 간혹 나는 정말 살이 없어, 빼빼 말랐다, 이런 분들도 고민을 토로하시면서 문의를 주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반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복부나 허벅지 중에서 지방을 흡입하여 채취하게 되는데, 많이 마르신 분들의 경우에도 보통 어느 정도의 군살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채취 부위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서 최대한 많은 지방을 채취하여 골반 지방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말 이건 거의 1000명 중에 1명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진짜 뺄 곳이 없다 하신 분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골반 지방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말랐다고 생각되시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술을 포기하시기보다는 직접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실제로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선 질문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질문 같은데요. 진짜 말라서 내 몸에 뺄 지방이 전혀 없는데 우리 가족 중에 군살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지방을 빼서 나한테 넣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면역력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 몸의 체계가 있죠. 우리 몸에는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을 발휘해서 그 나쁜 물질을 배제 또는 죽이게 되겠죠. 문제는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내 몸에 없던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지방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나의 몸은 이 지방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몸의 지방을 채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선 생착률이 정확하게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체질과 채취한 지방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환자 몸의 상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방을 채취할 때도 이 세포들이 최대한 다치지 않게 채취하려고 노력하고, 채취 후 정제를 할 때도 최대한 순수한 지방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식을 할 때에도 최대한 세심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결과에 굉장히 많은 만족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유지기간, 이론적으로 보면 반영구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 마음을 너무 놓고 지내셔서 몸매가 풍성해지신다든지 지금 만든 몸매를 더 아름답게 가꾸신다고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다든지 이러면 지방이 더 불어나거나 아니면 빠져버리겠죠. 유지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식습관을 가지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매를 가꿔 나가신다면 반영구적인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골반 지방 이식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어느 정도 영상 안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마다 궁금한 것이 더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 부분 또는 나오지 않은 부분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